그러면은 지금까지 해봤던 얘기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걸 누가 만들었고 뭐 어떤 언어들로 그런 걸 쓸 수 있는지 사실 뭐 어떤 프레임워크에 어떤 언어를 쓴다 뭐 이게 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뭐 그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프레임워크의 개념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정도 느낌 아셨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네, 한번 직접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나 회사를 세우는데 미국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전기나 도시가스나 뭐 이런 기반 시설을 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네. 그런 기반 시설들 같은 거를 처음부터 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당초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거기에 네. 회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반 시설들을 이제 프레임워크에 비유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노동 인력들, 외부 인력, 외부 인력들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와, 그럼 진짜 똑똑하다. 누가요? 라키님.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복사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말로 설명하는 거랑 글로 보는 거랑 좀 다른데. 다 썼어요. 지금 안 보고. 그럼요. 그 정도는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쓸 수 있는 그 공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프레임워크도 나라마다 조금 특색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기반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가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112랑 119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911로 뭐 통일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맞나요? 그래요? 아니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마. 헷갈려하죠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다를까? 뭐 우리나라는 그 뭐랄까 대통령이 있는 모르겠어. 여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지만, 네. 일본은 뭐 어디는 총리가 있고 어디는 교황이래. 미쳤나봐. 미쳤나봐. 안 돼요. 삐 미쳤나봐. 그 뭐지? 영국. 어떤 나라는 총리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뭐 내각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이 프레임워크들도 운영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다르게 쓸 수 있다. 네. 네, 그런 거예요. 와, 근데 앞에 거 잘라주세요. 천황이라고 안 한 게 어디야?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천황은 차라리 맞는 얘기였지. 그러니까요. 교황은 뭐야? 그러니까 삐 해드림. 네. 근데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이걸 아무나 갖다 써도 되냐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라이선스들이 다 있어요. 네. 이게 라이선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상용 라이선스가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 돈 받고 파는 뭐 기업들이 보통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쉽게 제공을 하는데 그걸 이제 뭐 패킷당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콜당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들이 짜놓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라이선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 제작자 원 프로그래머가 모든 권리를 나 이제 이거 내 권리가 아니야. 그냥 너네 아무렇게나 해. 그래서 약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이 가능한 라이센스고요. 그리고 뭐 MIT 허가서라고 요새들 많이 쓰는 건데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소스 코드라는 게 가져다 쓴 사람의 소스 코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는데 이걸 갖다 썼으니까 넌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돼 라는 라이선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출처 퍼가이어를 남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들 중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소스 코드 자체를 공개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쓴다라는 게 그 소스 코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까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조금 이제 기계로 비유를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 공장에 어떤 기계 설비가 필요해.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써야 돼라고 하면은 완제품을 납품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기계 설계 도면을 같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설계하는 이 설계 도면 자체를 내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너네가 이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서 써. 아니면 설계 도면 그대로 가져다 써. 이런 경우가 있고 설계 도면은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기계만 납품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도 그래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대부분 설계도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거를 가져다 쓰는데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제약을 라이센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는 우리가 이 기계의 부품을 설계도를 오픈을 했으니까 너가 이걸 가지고 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코드 그거 전부 너네 공개해야 돼. 라는 그런 제약을 걸고 있는 라이센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공짜로 내 밑바닥을 보여줬으니 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 진영의 그 주된 철학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공개를 한 어떤 설계도로 네가 조금 더 도움을 얻어서 썼다면 너도 그 설계도를 전부 공개를 다른 해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라. 그렇죠. 약간 캠페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라이센스 그런 류의 라이센스가 있다라는 거였죠? 네. 그런데 MIT 허가서에는 이제 그런 의무가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해라라고 하는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GPL, LGPL, 그리고 AGPL이라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있어요. 이것도 버전별로 또 조금씩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라이센스인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내가 뭐 이걸로 뭘 돈을 벌든 뭘 하든. 근데 이제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절대 못 하고요. 용도에 따라서 제가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돼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거는 이제 T 땡땡 안 해도 되죠? 뭐 Tmax OS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라이센스를 GPL 버전 2라는 라이센스를 어겼기 때문에 약간 사실 뭐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좀 뭐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고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을 안 한 건가요? 그럼 어겼다는 그렇죠. 뜻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 소스는 정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그냥 내가 복사해서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가져다가 이 다른 거를 만들었을 때 내가 새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거는 사실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썼는데 오픈을 안 했다 그러면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처벌의 대상은 안 되나 봐요. 사실 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변호사님한테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봤어요. 네, 뭐 저작권법 위반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max OS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OS인데 리눅스가 이제 그 GPL 버전 2라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배포하거나 수정을 해서 이제 Tmax OS를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꽤 오래 전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제 AGPL이랑 상용 라이선스가 적용된 Artifacts라는 뭐 그런 회사가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무단으로 적용을 했다가 소송을 당해서 돈을 물어줬어요. 이걸 보니까 가능한가 보네요. 그렇군요. 네. 미 연방법원에서 GPL은 법적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결을 받아서 뭐 저작권법 위반으로 돈을 물고 그 스크립트를 삭제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기업적으로 20억을 물어줬다고 기사에는 적혀 있는데 뭐 기업적으로 20억이면 뭐 돈도 아니죠. 네, 그렇죠. 뭐 다시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겠죠. 그냥 약간 우리 주차 위반 딱지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일 정도예요.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GPL, LGPL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제약이 적은 이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요? 질립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Z립이라고 하는데 뭐 ZLIB. 네, ZLIB인데 뭐 라이브러리 뒤에 붙여서 Z 라이브러리 라이센스. 약간 제약이 좀 더 적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아마 위키에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나 라이센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공짜는 아니다. 인 거고요. 오픈 소스라고 하더라도 가져가서
만약에 상업적으로 뭔가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막 개인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 중에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다 쓰고 그 라이선스를 조금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나토리님이요? 저는 아니죠. 저는 제가 만드는 서비스에는 모두 제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항상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좀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쵸, 꼭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철컹철컹. 우리는 기업같이 20억씩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뭐 네이버 앱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 앱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뒤에 이제 세팅 설정 쪽에 보시면 이제 라이센스가 적혀 있어요. 뭐 안 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 보통은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사용자들이 잘 안 보는 좀 구석 쪽에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의 뭐 목록을 명시해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드를 공개하진 않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네, 그거를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죠. 오픈 소스 라이센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 중에 또 이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은 당신의 프로덕트 안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라고 꼭 남겨야 됩니다라는 제약이 있는 라이센스도 있어요. 약간 파워드 바이 적어서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협찬, 뭐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네. 오픈 소스 under the BSD 라이센스 이렇게 써 있네. 네, 그런 BSD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들의 제약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길어서 못 읽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오픈 소스 하면 다 공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네, 오해다. 그런 거죠.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고. 네. 한 번씩 그 앱 보면은 맞아요. 설정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진짜네. 네. 뭐 친구들이 도와줬다, 뭐 디자인 해줬다, 그럼 거기서 도와주신 분들. 뭐 이런 그러네요. 재밌네요. 저번 시간에 아마 약관 읽어보면 재밌다고 했었잖아요. 아 예전에. 네.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앱도 막 설정 쪽 들어가 보면 이스터에그 좀 섞어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약간 거기에 버튼 하나 숨겨놓고 뭔가 이제 그거를 보면은 뭐 뭔가 더 좋은 기능을 활성화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만든 것 중에 제가 이스터에그를 하나 넣어 놓은 게 있는데 로고를 20번 클릭하면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와우. 앱에서. 근데 절대 안 해. 이거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알아내서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와우. 저 너무 신기했어요. 얼마나 앱을 쓰다 답답했으면 로고를 그렇게 수십 번 눌렀겠어요. 아 그런가? 좀 이거 왜 안 돼? 그쵸. 눈 내린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잘 만듭시다. 깝깝하면 이렇게 막 누르잖아. 맞아요. 저 맨날 마우스 탕탕 치거든요. 네. 뭐 재밌는 얘기 해봐요. 뭐 얻어볼 것도 없고 뭐. 근데 재밌네요 그런 거. A, B. 그래서 아까 제 또 라키님이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그러면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를 섞어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대 컴퓨터로 묶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API라는 용어를 또 사용을 했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API 뭐의 약자일까요? 할 말 없으면 맨날 이것만 물어보는 것 같아. 어플리케이션. 맞아요. 오빠 진짜? 네. P. P 다음 글자까지는 알려줍시다. P만 알면 돼요. P. 어플리케이션.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프로그래밍.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 진짜 I는 웬만하면 인터페이스네. 이제 용어가 조금씩 익숙해지죠. 알겠어. 이게 개발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정해져 비슷해요. 있어.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다양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보면 다 거기인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면 근데 그것만 듣고는 사실 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그렇죠.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라키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서로 좀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 결과로 마지막에 이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외부에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호출해야 하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라키님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네.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점원이 오겠죠. 네. 이제 주문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라키님이 이제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면 점원이 그 주문을 받아서 주방으로 가겠죠. 네. 주방에 이제 요리사에게 이거를 좀 만들어 달라 네.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리사는 당연히 그 요리를 만들어서 다시 라키님한테 점원이 네. 가져오겠죠. 네. 그때 이제 점원이 API 역할을 한 거예요. 뭐지? 서버. 서빙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라키님은 아까 전에 그 야곱님이 설명했던 크롬 사용자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네이버를 쳤어요. 네. 그러면 API가 서버한테 네이버를 보여줘 라고 하고 이제 서버는 맞나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요. 그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결속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창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호작용을 조금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API라는 것은 프로그램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어떤 정보 이동 통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운데 API가 있고 프로그램 양쪽에 있고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이제 이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양방향 통신. 네, 그러니까 이쪽 회사랑 저쪽 회사랑의 한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공장이랑 뭐 연구소랑 한 라인을 뚫었어. 그게 이제 API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 라인마다 그 주고받는 정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으로는 우리가 뭐 사용자 정보만 주고받겠다. 그 이 라인으로는 뭐 게시판 글 목록만 주고받겠다. 이것도 한 용도별로, 네. 그래서 목적별로. 뭐 프로그래머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API 하나만 파줘.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내가 거기에서 뭘 갖고 오고 싶은데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정보의 통로를 하나 열어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API. 뭐 저번 시간에 처음 듣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프로그램에서는 뭘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뭘 꺼내오고 싶은지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 내가 글을 올리고 싶어, 서버에다가 글을 전달하고 싶어, 네. 글을 등록하고 싶으니까 내가 글을 보낼 수 있게 통로 하나만 열어줘.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열어요? 그 서버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하겠죠. 당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들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프레임워크에서 API를 사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처음에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굴리려면은 이런 기능이 필요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우편을 붙여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우체국이라는 API를 통해서 이 일을 처리하면 돼. 우리가 결과는 알아서 처리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들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능들을. 우체국. 또 이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데 뭐 그냥 영어 해석하면 돼요. Private API가 있고 뭐 Public API가 있고 Partner API가 있어요. 뭐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Private, Public, Partner, PPP인가요? 네, 3P입니다. 네, 3P라고 해요, 실제? 아니요. 오케이. 쌍피면 더 좋은. 그러면 한번 그 라키님이 유추해 보실 수 있잖아요, 단어로. 그렇죠. Private API는 뭘까요? 개별, 개인의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적인 것, 비밀, 은밀함. 네. 사람이 음흉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뭐라 해야지? 막 공개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일 것 같고, 퍼블릭은 왠지 공공의 막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누구나 쓸 수 있고 막 이런 느낌일 것 같고, 파트너는 상호간에 뭐 약속된 사람들끼리 쓰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겠죠? 진짜 똑똑하다. 그럼요. 네. 천재예요. 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아궁이의 보석이죠. 아싸. 근데 사실 뭐 용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런 용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퍼블릭 API, 뭐 공공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얘기들? 공공 데이터베이스. 모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블릭 API 같은 거는 주로 언제 쓰죠? 저는 뭐 개인 서비스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그렇죠. API를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API라는 거 공개된 API잖아요. 네. 이럴 때 써요. 뭐 미세먼지 농도, 아니면 뭐 서울의 버스 도착 노선? 예정 시간, 뭐 날씨 이런 공개해도 크게 문제 없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공익을 위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퍼블릭 API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API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걸 가공해서 뭔가를 다른 걸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프라이빗 API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앱과 통신하기 위한 무슨 그런 통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허가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파트너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허가된 파트너만 드나들 수 있는 API, 그러니까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퍼블릭하고 퍼블릭이다, 죄송해요. 프라이빗하고 파트너 네. 간의 차이가 그러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 둘 다 허가된 자들만 하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봐요. 그냥 뉘앙스만 좀 뉘앙스가 같다고 봐요. 프라이빗이랑 파트너나 어쨌든 뭐 프라이빗은 정확하게는 얘기하면 이제 내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파트너는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기로 약속한 특정 인이나 기업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 간에 공유되는 API니까 뭐 둘 다 공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I라는 게 사실 뭐 서버 컴퓨터랑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끼리의 뭐 정보 교환에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광범위하게 쓰여요. 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서로 간에 뭔가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통로, 규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막 이런 거를 많이 써라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대회도 하고 막 공모전도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면은 미세먼지에 무슨 뭐 화장실 위치, 공공 도서관 뭐 좌석 현황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실제로 그 공공 데이터 API를 이용해서 회사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아이디어를 내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미세먼지 앱 뭐 이런 게 뭐 제 친구도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만들면서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 쓰니까 사실 그 데이터는 무료잖아요. 그렇죠. API 사용료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밑에 광고를 단단 말이에요. 그럼 돈 들어오네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불법이냐?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남들이 쓰기 쉽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전달을 하고 나도 수익을 벌고 네, 귀여움도 보여주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귀여움을 왜 보여줘? 아니 뭐 캐릭터 귀여운 거 그래서 넣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퍼블릭 API라고 해서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거지. 그 리밋은 있어요. 횟수 그러니까 제한 같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내가 API를 사용했을 때 하루에 정해져 있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정해져 있는 양이라든지 그게 이제 소비가 되면 막혀요. 그런 제어 장치도 있어요. 뭐지 그 혼자 독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뭐 아무래도 공공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청난 많은 그 API 호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도 해서 뭐 서버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심심해서 이걸 공격으로 해서 나는 사실 서비스를 만들지 않는데 계속 API 호출만 일부러 간 본다. 네, 약간 물건을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만지작거린다. 아니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필요 없는데 그냥 계속 받아가는 거죠. 이걸 갖다 그냥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료 나눔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맞아요. 안 쓰는 물건인데 안 쓰는 물건을 막 몇만 개 가져가서 그냥 버리는 거지. 아이고야. 이케아 연필 사건 같은 거. 그게 뭐지? 이케아가 처음에 열렸을 때 연필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한 주먹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케아에서도 그게 나름의 손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게 좀 몽당 연필이라 오래 쓰기도 좀 그렇고 그냥 약간 기념품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냥 가져가서 버리는 건 굉장히 낭비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회선도 그렇고.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난 좀 놀라워서. 그래서 이케아 연필을 한 사람당 3자루만 쓰시오라고 이제 제한을 거는 거죠. 그 API도 하루에 10번만 너가 호출할 수 있다, 이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제약이 있어도 사실 그 제약선이 되게 좀 뭐라 해야지,
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네. 좀 적당선에서 조금 웬만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에 무리 없는 수준인데 이제 도가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까지 제약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제약이 너무 짜다. 그 짠 것도 많아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 회사인데, 네. 다른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API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짜요. 그래서 따로 네. 저희 서버에 그 API의 호출을 받아서 그 안에 이제 저희 쪽으로 또 옮겨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거기 API 호출을 할 수 없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죠. 제가 PHP를 배우게 된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약간 뭔가 그 제약사항이 너무 저한테는 적다 해서. 물론 이제 뭐 그 서비스가 인정이 되고 뭐 회사가 만들어지고 뭐 딜을 할 수 있기도 해요. 뭐 회사마다 좀 더 늘려주세요. 네. 상한을 막 이런 거.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그 등본이 하루에 몇 개씩 필요한데 그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은 하루에 한 통만 뗄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이면 한 통 떼어가지고 계속 복사해서 쓴다는 얘기죠. 오. 진짜 비유 잘한다. 야, 그것만 공부하나? 감성. 비유가 찰떡인데. 제목 학원도 좀 다니고 싶어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좋아해. 네. 그래서 그 비유 정도로 이해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아까 얘기를 하다가 그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라는 용어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용어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나요? 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앞에는 보이는 거고 뒤에는 안 보이는 거고. 와우. 다 알아 이제. 아니 예습하고 오세요? 아니 예습할 거 안 주잖아요. 이건 심지어 나도 예습을 안 했어. 아니 근데 API를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얘기도 또 나오게 되는데, 네. API는 주로 이제 뭐 그 서버 컴퓨터 간에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이 프레임워크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그렇게 주고받기도 하지만, 주로 또 API를 많이 쓰는 경우가 아까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내 데스크탑에 있는 웹브라우저랑 구글에 있는 서버 컴퓨터랑의 통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백엔드 엔지니어야? 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올바른 표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네. 프론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 프론트 엔지니어를 통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론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용자와 맞닿아 있는 쪽에 프로그램을 만지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 브라우저 안에서 보이는 웹페이지를 또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객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보는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 사람들. 그 기준이 프론트구나. 네. 그리고 고객이 보지 않는 뒤에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 갔을 때 나한테 음식을 주문받고 캐셔가 있고 주문받고 뒤에 주문을 전달하는 캐셔가 있는 거죠. 그 캐셔는 이제 프론트엔드야. 나한테. 그러니까 손님한테. 네. 그러면 캐셔가 주문을 딱 던지면 API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방 창문을 통해서 저쪽 안 보이는 쪽에다가 빅맥 하나요? 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API를 통해서 백엔드로 전달을 한 거예요. 빅맥 하나요? 네. 그러면 백엔드에서는 빅맥을 열심히 만들죠.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API를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PI 호출과 그리고 응답 간의 이 그 뭐랄까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API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면 그 결과물을 나한테 다시 뱉어주는 요 한 과정이 API 호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 뭐 백엔드 개발자다, 뭐 백엔드 엔지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상 웹 애플리케이션의 그 백엔드 엔지니어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웹 프론트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보는 웹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 웹 프론트에서 사용자가 뭔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뭐 프로필을 수정하겠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프로필 정보를 저쪽 백엔드 서버한테 보내고 그쪽에서 처리가 끝났다, 바뀌었어라고 하면 우리한테 다시 프론트엔드로 전달을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나토리님은 iOS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죠. 네. 요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iOS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어요?
아니 지금 처음 듣네 나는.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저는 프론트일까요, 백엔드일까요? iOS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이폰을 쓰면 네.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그걸 만드는 사람이라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프론트엔드지. 틀렸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또 걸렸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분하다. 표정 보고 해야지. 표정 보고. 아니 왜 내가 무슨 표정을 지었길래? 당했다. 이제 웹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웹 서버가 백엔드라는 기준으로 두게 되면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이 웹 서버로 두게 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프론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사실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거 외에도 여기 안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아니면 뭔가 통신을 하고 하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의 프론트와 백엔드가 또 다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지가 2개인데. 그렇죠. 5어로 질문했다 이거지? 그럼. 이런 함정. 알겠어. 이런 함정. 알겠어. 제가 왜 야곱님 계속 눈치 보는지 알겠죠. 표정 보면 나와요. 그렇구나. 참나. 다음엔 안 속는다. 어쨌든 근데 통상 사람들이 너 프론트 엔지니어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웹 서버를 기준으로 웹 프론트, 웹 백엔드라고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웹 서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분들은 약간 하이브리드 성향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 두 개 중간 정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모바일은 중간. 근데 뭐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부연 설명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아니야, 이제 API까지도 또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알아야 되는 모르는 생소한 말들이 등장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API를 이해하는 거는 초보 프로그래머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맥도날드로 이해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느 블로그나 그 어느 웹페이지를 가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후려쳐서 그런 건가? 내가 유일하다. 저처럼 하죠 다. 약간 사전적 용어와 약간 개발자들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렇다고 또 이제 그게 제가 아까 전에 그 개발자들이 쓰는 영어가 되게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해석하면 좀 말이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 정서와. 그래서 원서를 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온 것들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배울 때는 다 그런 식으로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야곱님처럼 저렇게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의 취지였던 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뭐가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자기 자아성찰의 시간이에요. 배고파요. 지금 배가 고파서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진짜 저렇게 설명을 해주면 진짜 라키님도 개발 지식이 거의 없는데 없죠. 한 번에 알아듣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아니 라키님이 진짜 똑똑하네요. 그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를 단박에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아. 진짜 저도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근데 오히려 이 아궁이 듣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은 살짝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쟤네 너무 쉬워서? 막 이러면서? 그런가? 전 이마저도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 분들은 조금 더 좀 명확해지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저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후려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꼭 이제 초대 손님을 불러서 야곰한테 난상 토론 한번 그런 해. 표정 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거 아닌데 막 이런 표정. 저는 사실 자아성찰을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앞에서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두고 봐. 맞아. 진짜 놀릴 거야. 그래.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요거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그리고 API, 프론트엔드, 백엔드 요 정도 용어들이 나왔다. 맞죠?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이해했으면 오늘 머리 깨질 거예요, 아마. 그죠? No. 다 이해했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아니면 약간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라고 할 때 사실 가장 좀 난해하거나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용어들을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아마 면접에도 질문으로 엄청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내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아니면은 뭐를 기준으로 잡고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고 아니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해야 되고 네. 근데 프레임워크를 뭘 해야 되느냐를 구분을 하지도 못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Node.js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다. 네. 거기에서 쓰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라키님이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알려주면 그죠? 그렇죠. 이제 네. 프레임워크가 뭐고 거기서 쓰는 언어는 뭐다라는 거를 얘기를 그쵸. 하면 이제 라키님은 미국이란 시스템을 내가 익혀야 되는데 그 미국이란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서는 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알아야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초보의 경우에는 Node.js를 해야 된대, 사람들이. 라고 하면은 Node.js가 언어인지 프레임워크인지 그죠, 모를 수 있죠. 아니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들을 밟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Node.js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다루기 위해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먼저 좀 마스터하고 Node.js를 배우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비유해보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미국 가면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를 한국에서 마스터하고 미국에 가서 적응을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래 걸리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뭐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I'm fine, thank you만 알면 일단 가서 미국에서 살아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를 먼저 배울 거냐 아니면은 언어를 먼저 빡시게 배울 거냐, 이 선택은 그냥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언어를 먼저 익힌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쓰이는 말들을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이제 그걸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언어를 먼저 배운 다음에 준비한 이후에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뭐랄까 이 케라스라는 프레임워크를, 라이브러리인가? 케라스는? 모르겠다. 그러면 만약에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내가 다루려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이제 알았다라고 네. 하면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내가 뭐 ABC 정도는 해봐야겠다 정도를 이제 간단한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언어를 알고 나서 이제 그럼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는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지? 장고 사용법을 알아볼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파이썬을 정말 깊게 파가지고 내가 파이썬 마스터를 한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한번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대부분 처음에 결과물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 부딪혀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잘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언어를 먼저 깊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지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근데 프레임워크를 먼저 가서 부딪힌다라고 하면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도둑 맞았어요 막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울어야지 뭐. 그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끝나라고 하는데 구구절절히 막 이러면서 I'm fine but I stolen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빨리 보고 싶으니까 막 공장 먼저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장 막 수도 터지고 막 철근 내려앉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지. 일단 언어를 시작해봐. 해서 하다가 이쯤 됐다 싶어서 프레임워크에 댐벼. 모르겠어. 그럼 다시 언어를 또 돌아가서 초보들은 계속 그런 하다가 경우들이 많아요. 또 들어가서 딱 하는데 또 몰라. 나 어느 순간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알아가는 영역이 늘어나면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워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사용을 해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프레임워크에 진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좀 살아보니까 미국은 이런 특성들을 조금 주의를 하면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구나를 네. 알 수 있는 거고, 영국에 넘어갔을 때는 또 다른 나라에 왔을 때는 내가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지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를 체험적으로 다른 나라 몇 군데를 가보니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가면 통화 단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 갔을 땐 통화 먼저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뭐 내가 도둑질 안 당하려면 경찰서 먼저 위치가 어딘지 알아놔야 돼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경찰서 위치 먼저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가서 울고 삽질하고 막 안 된다고 막 한탄하고 막 좌절하고 이런 단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초보들은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삽질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혹시 네.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 있잖아요. 네. 뭐 파이썬이면 장고, 뭐 플래스크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네. 그것들을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교육도 있어요? 그럼요. 프레임을 내가 자주 쓰는 프레임에 대한 해석을 해준다거나 네. 이런 건 이런 의미예요라고 뭔가 알려주는 친절한 교육이 있나요? 그럼요. 교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분명한 건 그 프레임워크를 그냥 뭐 장고라고 하면 장고를 그냥 구글에 치면 네. 그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네, 얘네가 이제 만든 사람들이 이제 제공하는 레퍼런스들이 다 있어요. 설명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한번 쭉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다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 사면은 자동차 안에 이 차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한 1장 정도 읽고 너무 많네? 라고 하고서는 일단 시동 걸고 출발해 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그쵸. 지금 동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 눈빛이 살짝 흔들렸나? 네. 그러니까 이 차의 안전장치들의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내가 다 보면은 사실 운행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라고 돌아가서 그 페이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차의 방향지 시등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방향지 시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운전을 하면 안 되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를 내가 사용을 할 때 프레임워크 사용 설명서를 미리 보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다는 거는 이 뭐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아니 그럼 나는 수 또 있어요. 설명서 이런 것도 없는 줄,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서가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정말 다양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 예제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라는 예제까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 영어로 다 설명 있겠지만 그렇죠. 국내에서도 그런 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죠. 뭐 그냥 찾아보면 뭐 생활 코딩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iOS 같은 경우는 야곰이라든지. 근데 홍보해. 저격하시는 겁니까? 무슨 저격이에요. 정말 훌륭한데.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영어가 난 사실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 아니면 조금 누가 삽질을 먼저 하고 그 노하우를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니즈에 의해서 그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초보고 정말 처음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조금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워크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익숙해진 프로그래머라면 그거를 보고서도 충분히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죠. 사실 영어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문학처럼 뭐 수식어가 달라지고 뭐 형용사가 있다거나 앞뒤 문맥이 달라지고 약간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근데 애플 문서는 좀 그래요. 약간 수사적이에요? 약간 수사적인 느낌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약간 감성 채워주는 느낌인데. 사과는 감성이지. 어쨌든 만약에 초보고 내가 영어를 괜찮게 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프레임워크 사용 설명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 도큐먼트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이드도 있고 거의 대부분 처음에 Getting Started라고 해서 시작해요. 출발. 약간 그거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튜토리얼도 있고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공식 문서. 왜냐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써준 설명서만큼 정확하고 자세하고 완벽한 설명서는 없어요. 그렇죠.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남들이 해석을 하고 조금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보다 원래 그들의 의도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하다가 개발을 입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른 거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왜냐면 쉬우니까. 네. 내가 한 거보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네.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차째쯤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라이브러리를 정말 마음대로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겠구나. 너무 편한데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중단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라이브러리를 더 이상 업데이트 치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살펴보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튜토리얼만 보고 그냥 그거를 이제 입문을 한 거죠. 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설계도를 해석하는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 만들어진 것만 가져와서 썼다라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설명서를 다 읽지 않고 그냥 시동 걸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전기 자동차라고 해요. 전기 자동차인지 휘발유인지 모르고 출발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냥 기름이나 전기가 다 떨어진 거야. 네, 연료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고 그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그냥 땅에 버린 상황이 있어서 요새는 이제 엄청 뜯어보거나 아니면 웬만한 거는 좀 만들어 쓰자.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이 개발자로 가면 자꾸 눈치 보여갖고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편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미리 나만의 라이브러리. 그러네. 내가 또 자주 쓰는 건 또 정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면접 볼 때 당신만의 라이브러리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꼭 물어봐요.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 그거를 뜯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부속품을 가지고 내가 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진짜 빨리 가고 잘 가니까 내가 진짜 슈퍼카를 만드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부품 바퀴는 벤츠에서 갖고 오고 막 기어박스는 BMW에서 갖고 오고 막 프레임은 뭐 어디 현대에서 가져오고 또 뭐 배터리는 그것이 뭐냐 테슬라에서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조립하니까 겁나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내가 기어박스를 한번 열어보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한 번도 이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벤츠가 망했네? 그럼 이제 바퀴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난 이 바퀴랑 똑같거나 유사한 바퀴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 원리나 재료나 뭐 이런 것들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비유 천재야 진짜. 신입들이 처음에 이제 초보들이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막 가져다 쓰면서 눈에 보이는 기능들이 많아지고 예뻐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쉽구나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쯤이 한 3년 차? 맞아요. 한 5년 차 딱 요 사이예요. 그래서 세상 두려울 게 없어지거든요. 그때 자아가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쵸. 프로그래머들. 연봉도 뛰는. 네. 이제 한번 이직할 때쯤 됐고 연봉도 뛰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인데 그때 이제 그거를 깨닫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나비 효과가 엄청나지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좀 그런 사고가 나서 다행이라고 봐요. 안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계속 의존하고 엄청난 의존으로 거의 제가 개발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조립하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면접 볼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를 한 번이라도 뜯어본 적이 있느냐, 그 설계도를 수정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 라이브러리 설계도를 만든 사람에게 이 설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어박스는 몇 단이야? 그 기어박스는 어떤 원리로 톱니바퀴를 굴려?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되게 예쁘고 유려하고 막 동작하는 기능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화면이 되게 심플하고 되게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그렇게 던져 보면은 뭐 이제 실력으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그냥 심플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이해도가 되게 더 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쵸. 네. 왜냐면 요령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를 뽑는 거지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기획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더 특출나다 이런 거를 묻지는 않고 이제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도들을 뜯어봤는지 아니면 설명서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이걸 구현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간과하는 초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사실 답답하고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설명서를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만들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남들은 지금 취업해서 막 밥 사고 있다는데 나도 빨리 취업해야 되니까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이런 욕심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런 설계도를 한 번 더 뜯어보는 경험이 훨씬 더 값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얘기네요. 이제 라키님도 한번 심심하면 파이썬 들어보니까 왠지 C 언어 해야지, 파이썬 해야지, 자바스크립트 해야지, 라이브러리 하나 정해갖고 파봐야지.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들으면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막막하다가 아니라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네.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뽐뿌 넣는 건데. 되게 좋네요. 제나토리님 뭐 요거 관련해서 또 생각드는 게 있으세요? 만약에 내 이제 뭐 후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런 거 있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도 사실 제 대학 후배도 저희 회사에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네. 그 친구의 결과물만 처음에 봤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친구더라고요.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나 다 트렌드가 있잖아요. 저 유행이 있어요. 이것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연차마다 유행도 있고 조금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자신감이 폭발하는 시기 3년차 분들부터 해서 5년차 분들의 유행하는 게 있고 그리고 좀 뒤에 계신 이제 뭐 안정감을 추구하는 어르신들 리스크를 별로 감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바뀌더라고요. 트렌드가 한때는 이게 유행했다가 한때는 이게 유행했다가 뭐 거의 1, 2년 사이에 막 쑥쑥 바뀌고 심지어 기업도 영향을 받아요. 막 어떤 것이 유행을 하는데 전부 다 그거를 바꿔야 돼. 그리고 면접 요강에서 그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어.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우대. 근데 사실 저같이 저는 이제 연차가 좀 됐으니까 좀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고 약간 트렌드에 뒤처진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왜 써야 되는지 아직 근거를 찾고 있는 중인 사람들은 너무 빨리 바뀐다. 맞아요. 라는 것도 좀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후배분들이 저도 물론 되게 잘하는 개발자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근거를 찾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트렌드 좋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꼰대 같은 얘기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거죠. 저 97년생입니다. 아니 뭐 7학번이야? 그러니까 뭐 되게 당연한 말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백투 베이직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설명서부터 가전제품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설명서부터 읽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그 진가가 뭔지 알아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런 거를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해야 돼. 그럼요. 진짜 프로그래머는 배움에는 시간 왕도가 없어요. 시간 투자하는 만큼 들어요. 제가 시간을 초반에 투자를 안 해서 이 정도인데 엉덩이 싸움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느냐. 제가 그래서 애플 힙을 잃었어요. 대신 애플을 얻었잖아요. 와우. 괜찮은데? 애플 제품을 얻었잖아요. 네. 제 주변엔 사과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프로그래밍을 취미로라도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거창하게 프로그래밍 아니더라도 뭐 코드를 처음 다뤄보고 싶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나의 서버를 조금 뭐 꾸며보고 싶거나 뭐 이럴 때도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취미의 영역에서 서버 같은 걸 만든다 아니면 뭐 내 웹페이지를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래밍 요즘 안 해도 됩니다. 요즘 뭐 그런 서비스들 많잖아요. 네, 그냥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해봤는데 너무 깝깝해서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고 나만의 기능을 붙이고 싶다. 그런 때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좋죠. 좀 더 세밀한 조정을 원할 때. 이제 그냥 뭐 모르겠다. 이건 비유를 못 하겠네요.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때도 내가 뭐 도전해봐도 되고. 이케아 한샘 어디를 다 가봐도 나에게 맞는 의자를 못 찾았다. 그럼 이제 내가 깎아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큼 빨리 배워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사실 너무 힘들고 맞아요. 너무 지루하고 고돼요. 고됩니다. 맹목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쓸모없는 짓이에요. 내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 트렌드가 프로그래밍이래 막 이러면서 막 뭐 회사 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막 한번 해볼까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진짜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럴 때 해보시면 됩니다. 아키님도 파이썬 뭘 만들지 정해서 놓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진짜 건성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딱 둘을 보고 있는데 안경도 그렇고 되게 꽃모스러워가지고.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정리를 해보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지난번과 이번 긴 시간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언어의 종류에서부터 해가지고 언어를 어디에서 쓰는지 왜 쓰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배우거나 활용을 할 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 몇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들 간단히 얘기하고 정리할까요? 저는 일단 디자인이나 계속 할 거야. 왜? 아니 제가 준비를 하면 약간 대본을 써오거든요. 네. 진짜 막 구어체로 써와요. 네. 근데 뭐 중간에 딴 생각을 하는지 대본이 엉켜 있는 거야. 내가 알아. 그거를 본인이 쓴 걸 읽다가 본인이 쓴 거랑 본인이 대화하고 있다. 진짜 그래요. 뭐래니?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제 대본이 끝나고 이제 야곱님이 설명해주고 거기에 덧붙일 땐 또 잘 돼. 그래 자연스럽게 해요. 모르니까요. 아유 난 모르겠다. 그래서 뭐 여전히 힘든 설명하는 건데 부단히 노력해야죠 또. 아니 뭐 그냥 좋았어요. 잘했어요. 네. 뭐 해보면은 또 느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대본 쓴다고 그 말이 다 잘 나오면은 거시기 다 방송해야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이건 딴 얘기고. 네. 오늘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API 그리고 뭐 프론트, 백엔드 맞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배워왔는데 생소하신 분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그럼요. 근데 뭐 기획자분이시나 아니면 디자이너분이시나 약간 내 옆자리 옆자리쯤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회의 시간에라든지 약간 이렇게 들어보신 분은 저게 뭘까라고 한번 넘어가셨던 것들인데 오늘 뭐 설명을 들어서 조금 궁금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 이제 쓸 수 있겠죠. 또 그거 API 만들어줘. 그렇죠. 약간 이런 약간 이런 거죠. 알지 맥도날드. 그리고 약간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스타트업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같이 돌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트렌드를 모집 요강에 너무 집착적으로 쓰지 마세요. 인사 담당자님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엄청나게 인재를 방어하는 거예요. 인재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쓰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그거를 그냥 다른 데서 쓰니까 가져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네, 그게 트렌드를 따른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공식화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개발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뭐 그거야 우리가 뭐 말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없는 집단에서 처음 뽑으려고 할 때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아니면 뒤집어서 새로운 그 유행하는 것들 어쨌든 현재 익히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근면 성실함이 있다는 거지. 저는 저는 그것도 바로 그렇게 연결되진 않나? 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학자인데 새 맞춤법을 모른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우리 언어학자인데 영어도 알고 프랑스어도 알고 독일어도 아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막 이런 거는 영어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마무리 시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에 막 이 용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풀스택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풀스택 개발자, 뭐 풀스택 프로그래머 뭐 이런 거 구합니다. 아니면 저는 풀스택 프로그래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저는 이거 삐 해야 되나?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여러 가지를 전부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쵸. 진짜 연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으러 다니고 집에서 프로그래밍만 하고 진짜 여기 푹 빠져 있어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 하면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3년 차 정도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저 풀스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풀스택이 뭔데?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저는 만능입니다 이 소리. 네,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모집 요강에 보면 풀스택 개발자 구함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는데 그쪽 쓰는 말들이구나. 그게 좀 이제 용어가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이제 웹 프론트랑 웹 백엔드를 전부 구현할 줄 아는 사람을 주로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금 10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10년 만들어도 내가 진짜 잘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진짜 나 너무 혼날 것 같다. 어쨌든 저는 자기 자신이 자르겠는데? 저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을 찾는다라고 생각해요. 풀스택 개발자를 구합니다라고 그쵸. 하면은 진짜 우리는 유니콘을 찾아요라고 하는데 그럼 유니콘 정도 되면은 진짜 돈 많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웹 프론트랑 웹 백엔드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전 진짜 회사에서 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5인분의 연봉을 합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거를 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3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24시간 내내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사장님들은 이거 안 들으시겠지. 뭐 안 들으시겠죠. 그렇죠. 나 아는 사람들이나 듣겠지.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들을 거니까 안 혼나겠다. 네. 그럼 라키님은요? 네. 돌아서 되게 길게 왔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듣고 매번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이번엔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뽐뿌가 많이 왔어. 진짜 가서 내가 연휴 끝나고요. 네. 좀 책을 디비저 보고 보다가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걸로 내가 뭘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뿌듯한 표정 짓고 계시네요. 야구님. 약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느낌인가요? 진짜로. 아니 이 프로그래밍 쪽은 사실 요새 또 관심을 굉장히 가졌던 분야이기도 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저는 사실 뭐 라키님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뭔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들으면서 불편하셨던 프로그래머 분들에게는 대죄를 사죄하고요. 와서 혼내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소 불러 주소. 저 엄마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와이프 욕은 해도 돼?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안 된답니다. 오시면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뭐 또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을 가진 프로그래머분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의견이 전부 맞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로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사실 저희가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두 분 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